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 의사회에서 총무의사를 맡고 있는 유현재 병원의 박종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권유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핑이란 무엇인가, 이게 조금 도핑이라면 많이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피겨 선수죠. 카밀라 발리에바. 아실 분 아실 겁니다. 베리 본즈, 샌프란시스코 알차이언츠 유명한 선수죠. 그리고 랜스 암스트롱.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투르 드 프랑스 연속 챔피언입니다. 순양, 우리 박태환, 그리고 미녀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죠. 이 다들 이제 한 세대를 풍미했던 다들 운동 선수인데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이 사람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입니다. 이때 100m 결승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었던 벤 존슨입니다. 근데 며칠 만에 도핑에서 적발돼서 금메달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도핑 검사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벤 존슨의 이제 3번 올림픽의 모습인데, 이제 LA 올림픽, 서울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 모습을 보면 딱 언제 이 사람이 약물을 썼구나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딱 가운데 드러나죠.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도핑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됐냐? 도핑의 역사를 보면은, 도핑은 이제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족인 줄루족이 사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마셨던 이제 알코올성 음료인 도프에서 유래됐습니다. 사실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약물들을 많이 섭취합니다. 환각제도 섭취하고. 근데 왜 이 줄루족의 도프가 유래가 됐냐? 이유는 이제 영국군이 원주민을 점령하는 중에 딱 한 번 전투에서 피하게 되는데 이 줄루족한테 피하게 됩니다. 뭐 어차피 전쟁은 승리했는데 전투에 패하고 나니까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 이것 때문이다. 이게 유래가 돼서 약물로 이제 강화를 시킨 걸 도프를 하자. 경마에서 쓰기 시작하다 사람에게 쓰기 시작한 게 도핑의 역사가 돼요. 고대 올림픽에서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올림픽 때는 이제 선수들이 출전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막 약초를 뜯어먹고 양의 심장이나 고환을 막 섭취하고 뛰었다는 기록이 막 있고요. 기록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때 뛰었던 선수들은 사실 제정신으로 뛰었던 선수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들 약에 치여서 뛰었다고 합니다. 천연 약물에 의존하던 도핑의 역사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냐? 1935년 레오폴드 루치카가 테스토스테론 분리하고 합성을 성공하면서부터 합성약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되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테스토스테론과 여러 약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게 돼서 현대의 도핑의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랑 공산주의 체제가 대립하는 경쟁 체제가 됐고 냉전시대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두 국가인 미국과 소련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됐습니다. 스포츠 또한 이제 체제 경쟁 수단으로 변질되게 돼서 도핑 또한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도핑이 언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냐면은 냉전 체제가 종식되게 되면서 소련이 붕괴하고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면서 그동안 했던 도핑에 대한 기록, 폐해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핑의 폐해가 드러나게 돼서 보시는 이 선수는 원래 이름은 하이디 크리거입니다. 동독의 여자 투포한 선수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국가기관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아나볼 스테로이드 계속 주입당하면서 남성화가 진행돼서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성으로 성전하는 선수죠. 그래서 이름까지 안드레아스 크리거로 바꾸게 된 선수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도핑은 약물이 좀 위험하다,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인식 공유하게 됨으로 이런 도핑의 부작용, 폐해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라고 합니다. 줄여서 월드 안티 도핑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유네스코 산하기구로 설립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각 나라마다 반도핑 기구를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반도핑 기구인 카다 설립하게 됩니다. 이 카드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핑은 무엇이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경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 물질들이 신체에 있거나 제자체가 발견되거나 주상화된 증거가 있거나 그럴 때 도핑에서 세계 다 반도핑 기구가 한 역할은 이제 도핑 검사도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금지 물질 목록을 포함한 세계 반도핑 코드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고요. 물질 중에서는 상시 금지
또는 경기 중 금지가 있습니다. 경기 시즌에만 쓰면 안 되는 거, 항상 쓰면 안 되는 거, 경기 향상 가능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스포츠 정신 위배된 것 중에 3개 중에 2가지 이상 만족할 때 코드에 포함될 수 있다. 내년 9월 달에 금지 약물을 선정하고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서 다음에 1월 1일부터 회에 금지 약물 코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도핑 검사는 언제 하느냐면은 경기 기간 중에도 하고 경기 기간 외에도 하고 언제든지 합니다. 그래서 도핑 검사에 해당할 수 있는 선수들은 항상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통보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코드를 간단히 알아보시면은 이걸 리스트인데요. 뒤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볼 겁니다. 코드가 S0, S0 Non-Approvable Substance, S1 Anabolic Agent, S는 펩타이드 호르몬, 그로스 팩터, 레디티브 서브스턴스, S3는 베타2 아고니스트, S4 호르몬, S5 다이레티스, 그 다음에 M코드, 방검동에 대한 것들, 혈장에 대한 것들, 6 스티뮬런트, S7 나이코틱스, S8 카나보노이드, S9 글루코이드코이드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S0 처음 해봤던 건 미승 약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금지된 거고요. 이게 미승 약물이란 거는 사람 치료에 대해서 임상 거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모든 약물을 얘기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BPC 157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물 실험만 했던 건데 헬스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핫한 물질인데 이거는 승인되지 않은 거라서 금지. S1은 아시다시피 동화작용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이고 이건 상시 금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박태환 선수가 이거 써서 걸렸죠. S2는 펩타이드 호르몬, 성장인자, 그로스 호르몬 같은 겁니다. 이것도 상시 금지인데 메시는 그로스 호르몬 디펙트가 있어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써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베타2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시 금지인데 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일반 감기약, 종합감기약에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트리메토퀴놀론 무심코 먹었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에 나갔는데 감기 걸려서 한국에서 지어온 감기약을 먹고 걸렸다. S4는 호르몬 대사변조제 상시 금지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랑 기타 음세제 그것도 안 되고요. 상시 금지입니다. M1 코드는 보시면은 혈액 및 혈액성분 입장 말이 어렵게 됐는데 이것도 상시 금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 혈액을 빼놨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루 이틀 전에 몇 시간 전에 투여받고 하면 적혈구 농도가 올라가서 약간 지지구력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이어레틱스랑 비슷한 건데 플루이드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온 유전자 세포 도핑 이것도 상시 금지입니다. SCS는 흥분제인데 이거는 경기 기간 중에 금지입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이게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우리나라에서 포감기약으로 많이 쓰고 펜타민 같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쓰는 약물들이 있어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이죠. 마약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다 금지인데 경기 기간 중에 금지입니다. 그 분류된 마약 중에 진통제로 쓰는 게 많아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헤로인, 펜타닐, 몰핀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들어있겠죠. 펩치딘 같은 거. 근데 이제 트라마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 사항이 되는데 트라마돌이 들어가는 약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울트라셋, 보통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만은 경기 기간 중에 금지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근데 외국 가서 이제 찻집 잘못 들어갔다가 대마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주의를 좀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코르티코이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죠. 보통은 이제 경기 기간 중에 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체내 투여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고요. 경구, 주사제, 좌약 경우에는 금지고 국소 투여,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신 있거나 그럴 때 흡입, 피부 노포 같은 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블로커가 있는데 베타블로커는 안정제입니다. 떨림 증상을 최소화시켜서 특정 종목에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 금지 종목은 양궁, 사격 등이 있고 경기기간 중에 금지는 자동차 경주, 당구, 다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냐? 보통 2년에서 4년 사이에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자격정지를 2번까지는 자격정지를 처벌로 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겠는데 세 번째, 시리스텍 아웃이라서 세 번째 걸리면은 영구 자격정지가 됩니다. 메시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금지 약물을 쓸 수 있었냐?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고. 앞에서 말한 도핑 약물들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다 쓰는 약물이라서 이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결핍이 있거나 그거 아니면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 상태를 기술해서 미리 허가를 받고 쓴다는 겁니다. 이제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사용에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의 보통 승인 조건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건강 상태 회복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리고 이거 말고는 적절한 치료 대체제가 없을 때, 그리고 사후 승인이 아닌 때, 이렇게가 승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약물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 자리를 떠나면 뭐였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금지 약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카다, 아까 중요하게 잘 알아두시라고 하셨죠. 영어로 쳐도 되고 한글로 쳐도 됩니다. 카다, 이걸 딱 치면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게 나옵니다. 이거를 들어가면은 금지약물 검색, 그리고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 아무나 무료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 약물의 성분명이나 제품명, 궁금한 약물들 치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게 경기 중에 괜찮은 건지, 경기 기간이 괜찮은 건지, 둘 다 쓰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도 이렇게 나오고, 제품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경기 기간 중에 금지, 경기 기간에는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언제 쓰냐, 어떻게 쓸 거냐. 우리나라에 좀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이없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수영 스타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인데 레비도를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비도를 주사한 의사가 모르고 줬다, 명백한 실수죠. 레비도 보면은 안에 약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서 도핑해서 양성 반응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예를 들어 IM이나 IV 인젝션 하실 때 그 약물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약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터치하시면 됩니다. 카드 들어가서 검색해서 네이비도 치시면 됩니다. 네이비도 치면은 네이비도 주라고 나오죠. 이거 클릭하면은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에 다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대처한타를 맞을 수가 있었겠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은 우선은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테이크 메시지를 보면은 운동선 치료해 보시면은 이 친구가 운동선수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소년 대표 선수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가 같이 오거나 부모님 같이 오는데 운동선수인 걸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쓰는 약이나 치료 때문에 기록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친구가 도핑을 피해가야 하는 선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얘기하면 이제 100이면 100 다 얘기를 하고, 선수 파악하고 난 뒤에 도핑 검사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혈을 포함 모든 처방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카다 금지 약물 검색에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랑 환자 부모님을 옆에다 앉혀놓고 구글에서 검색하는 방법까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자기가 저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받은 약을 자기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법도 잘 터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도핑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